우리가 지난 단원까지는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전기. 이 전기는 이제 정전기하고 이제 전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전기는 말 그대로 전하가 멈춰 있는 그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자들이 멈춰 있는 그런 상태. 물론 이제 정전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조금씩 움직이긴 하지만 그 움직이고 난 이후에는 멈춰 있는 거죠. 근데 전류는 뭐를 위해 전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전류는 전자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전류가 움직이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전류가 움직이면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석의 성질이 생겨요. 자석. 자석.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요. 자석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전류가 만들어내는 이 자석의 성질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그림을 잠깐 보면은 이 자석은 막대 자석이죠. 네, 막대 자석인데, 이 막대 자석은 이제 우리가 영구 자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구자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자석이 다른 곳에 이렇게 있으면은 얘도 이렇게 뭐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려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다니네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네, 어찌됐든지 간에 이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장. 결국 뭐예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네. 그래서 자석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그림처럼 있을 때, 멀리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렇게 철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 근데 자기장이 작용하는 공간 영역이 아니면 이 철은 달라붙지 않죠. 그랬는데, 가까이 가져와가지고,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인 자기장 영역 안에 오는 순간에 얘가 이렇게 딱 달라붙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영역 안에 들어와야지 얘가 달라붙든지 아니면은 뭐 자석 같은 경우는 같은 극이면 밀어내고 다른 극이면은 뭐 달라붙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자기장의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은 어디를 우리가 방향으로 정하냐면은 자석 주위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의 방향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이, 빗금친 부분이 N이고 얘가 S일 때 얘가 가리키는 방향. 나침반의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색인데 이 색이는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하냐를 보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자기장의 공간을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냐면은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표시를 해요.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2차원적으로 그렸는데 사실은 이제 위로도 들어가고 아래로 들어가고 막 그래요. 사방으로 막 이렇게 자기장이 막 자기장이 영역이 있고 자기력선도 역시나 그 영역 안에는 다 표시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 부분을 보면 촘촘히 있죠, 자기력선이. 그리고 위에 부분, 요런 부분 가면은 대개는 듬성듬성 있죠. 그래서 촘촘한 부분, 자기력선이 촘촘하면 촘촘하면 강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촘촘하지 않고 듬성듬성 자기력선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약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강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자석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는 네, 자석은 뭐가 없냐면은요 항상 N극과 S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석을 쪼개면은 이렇게 된 자석을 쪼개면은
여기는 S, 여기는 N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얘네들도 SN, SN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네들은 자석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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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작은 입자는 NS 이런 식으로 극이 나뉜다. 얘네들은 한 몸이라고 보면 돼요. 얘네들은 한 몸이 N극과 S극이 한 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어떻게 이제 정해지냐면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항상 정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항상이에요. 만약에 자석을 쪼개고 나서 가장 작은 입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역시 이렇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데 이렇게 지금 왼쪽 그림을 잠깐 보면은 이 부분 보면은 나가고 안 돌아오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어느 방향으로라도 이렇게 돌아와요. 항상 이렇게 돌아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림으로 표시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둘러싸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느낌. 뭐, 요런 장난감이나 아니면은 뭐, 예능이나 이런 데서 본 거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사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래서 막 충돌해가지고 노는 이런 장난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놀이가 예능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충돌해가지고 뒤집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석이 있으면은, 뭐 자기장이 뭐 나갔다가 들어오는 식으로 그림이 계속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사방으로 얘네들이 360도 막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둘러싸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덴마크의 과학자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전기 관련된 실험을 하다가 그 주변에 뭐가 생겼다, 자기장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아냈대요. 자기장.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어떤 물체를 갖다 놓으면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침반에 그런 이제 자침이라고 하죠. 네, NS 이렇게 되어 있는, 네, 이런 나침반을 갖다 놓고서 이 나침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관찰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자침이 바뀌었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 재보니까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은, 네, 이런 식으로 동심원 방향, 이렇게 원방향, 이런 식으로 원 방향으로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손 그림이 나오는데, 오른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따봉하는 거죠. 따봉. 네, 따봉을 했는데 이때 어디가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이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 쥐는 방향, 감싸 쥐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런 게 나와요. 이제 동심원 방향이고 뭐고 다 알겠어.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예요? 뭐 여기에서는 어디예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전류의 방향은 어차피 여기 이 문제에서는 위쪽이니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쭉 펴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핀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렇게 펴. 이렇게 펴가지고 그냥 쭉 피면 돼. 쭉 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편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보면 돼요. 네, 이렇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얘네들은 원래는 원형의 방향으로, 감싸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녹색 선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 순간의 자기장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은 접선 방향, 이 동심원의 접선 방향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순간의 자기장 어느 방향이에요? 뭐 순간의 자기장 방향 어느 방향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요. 그냥 손 펴면 돼요, 그때는. 그래서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그때 자기장의 방향이고, 이때 여기에다가 이제 나침반을 이렇게 놨다면은
이쪽이 n이고 이렇게 s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 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다가 나침반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을 가리키는 방향이 n이기 때문에 아마 바늘은 아마가 아니죠. 확실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방향이 정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거요. 아래 거 이제 보면은 그러면은 이 원형 도선이라고 우리가 이거를 표현을 하는데 원형 도선 어떻게 만드냐면요. 직선 도선을 꽈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원형 도선이잖아요. 직선 도선 이렇게 긴 거를 쭉 긴 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꼬은 거야. 한번 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인데 전류가 만약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흐르냐면 이거를 뭐 이쪽으로 이렇게 꽈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전류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갔다가 원으로 이렇게 돌다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형도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형도선. 그래서 원형도선에서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이제 해보면 되냐면은 이렇게 해보면 돼요. 여기도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감싸주겠죠. 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싸지겠죠. 그러면은 감싸지는 방향으로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긴다고요. 자기장이 어떤 식으로 생길 거냐면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거지.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도 마찬가지죠. 손이 또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이렇게 갔어. 엄지손가락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감싸지는 손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됐어. 그럼 역시나 감싸졌기 때문에 자기장은 이쪽으로는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길 거고 이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겠죠. 들어가는 방향. 그럼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계속. 계속. 손이 일로 와도 이렇게 가도 이쪽 안쪽은 화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쪽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바깥쪽은 어떻게 생길 거냐면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겠죠. 감싸지는 방향이니까. 네, 그렇죠. 감싸지는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는 감싸줘 보면 알아. 이렇게 감싸지면은요 계속 화면 바깥으로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화면 바깥으로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얘가 자기장이 형성되면 알 수 있고 그 그림을 자세하게 그려놓은 게 여기 있는 왼쪽 그림이에요. 여기 왼쪽 그림 요건데 네, 우리가 손을 쥐어 보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쥐은 거야. 그냥 이렇게 쥐어가지고 그냥 계속 돌려본 거예요. 손을. 그랬더니만 요 원형도선 안쪽 요 부분은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요 부분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생겨요. 그 결과물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다. 원형도선의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건데요. 이제 원형도선을 여러 번 꼬은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꼬우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건전지를 연결을 했을 때 이때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를 것이고 이 전류가 흘렀을 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할 건데요. 그림이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뭐냐면은 막대 자석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나침반을 이렇게 막 표시를 했는데 뭐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요. 요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뭐예요? 막대 자석. 막대 자석은 자기장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앞에서도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N극에서 이렇게 자기장이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나온 거는요 언젠가 이렇게 들어와요. 돌아옵니다. 어디선가 이렇게 돌아와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뭐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올지 아래쪽으로 들어올지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한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밝혀낸 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아낸 거고 이 영역은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낸 거냐면 이건 나침반을 가지고 알아낸 거죠. 나침반의 자침을 가지고 이렇게 알아낸 거죠. n이고 이거 s 이렇게 이쪽에 갖다 놔 보니까 나침반의 바늘을 갖다 놔 보니까 이쪽이 n 이쪽이 s 여기를 갖다 놔 보니까 여기가 n 여기가 s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지. 네, 그런데 우리가 코일을 여기 위에 있는 그림처럼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여러 번 꼬았어요. 그러니까 직선 도선을 여러 번 꼬면은 원형 도선이 되는데 한 번 꼬면 원형 도선 한 개, 여러 번 꼬면 여러 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그리고 나서 전류를 흘려주고서 자기장을 관찰을 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막대자석처럼 똑같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막대자석처럼. 그럼 결국은 막대자석이랑 똑같이 해석을 하면 되잖아요. 막대자석이랑.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 원래 원형도선 같은 경우는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오른손 그림을 여기다 그리고 감싸지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놓고서 이렇게 다 돌려봤죠.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전류의 방향이 만약에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면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고요. 그럼 이렇게 손이 따라가면서 이쪽은 자기장이 화면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뭐 이쪽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했었는데 얘는 이게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코일이 감겨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여덟 번을 하면 일곱 번, 여덟 번을 하면 방향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하냐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처음에 손을 감싸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었는데 이 상황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돼. 이 상황만.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엄지 손의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감싸 쥐었으면은요. 엄지 손가락의 방향을 자기장,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을 전류로 정하면 돼요. 이거 다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모두 다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그림도 다 오른손으로 나와 있죠? 앞에서도 오른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전류의 방향을 감싸줘요. 감싸쥐고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엄지손가락의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형도선 같은 경우 특히나 이 내부의 자기장, 원형도선 안쪽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 원형도선 안쪽에 있는 자기장을 구하려고 하면은 전류의 방향을 내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 원을 감싸지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정하고 엄지손가락의 방향을 자기장으로 정하기만 하면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